해마다 대형 화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창고가 밀집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최근 2년 사이 7건이나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고의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집중 취재에서는 왜 비슷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반복되는지, 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효순 기자가 최근 2년 동안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사고는 16건. 이 가운데 경기 남부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7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물류창고 화재는 발생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집니다. 2020년 4월 21일 군포시에서는 근로자가 버린 담뱃불로 인해 5층 대형 창고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피해 금액은 237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8일 뒤 이천에서는 한 익스프레스 화재 참사가 일어납니다. 38명 노동자들의 목숨을 화마가 앗아갔습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시작된 역대급 인재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같은 해 7월, 용인에서도 또다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하에서 작업 중이던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듬해인 지난해에는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완진까지는 무려 6일이나 걸렸고 이 과정에서 내부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해가 바뀌자마자 물류창고 화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난 불로 인명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물류창고 화재, 그리고 그로 인한 희생들. 이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물류창고 화재와 소방관 안전 대책에 대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분 기자. 네. 이번 평택 냉동창고 화재도 그렇고요. 보면 유난히 경기 남부 지역에 물류창고 화재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경기도 지역에 워낙에 많은 물류창고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달 기준 도내에서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한 업체 수는 1,594개입니다. 전국의 34%를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전체 물류창고 3곳 가운데 하나는 경기도에 있는 셈입니다. 네. 특히 도내 물류창고 가운데서도 60% 이상이 경기 남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용인시가 22.7%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이천 13.7%, 다음으로 평택, 안성, 광주시 이렇게 경기 남부 지역에 물류창고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이면서도 도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곳이 많고요. 또 접근성이 좋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물류창고가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 창고 시설이 밀집해 있는데 미흡한 안전관리로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창고 시설 화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758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284건, 전체 38%를 차지했습니다. 부주의가 굉장히 많군요. 네. 근데 이번 평택 냉동창고 화재는 작년 6월에 발생했었죠. 이천 쿠팡 또 물류센터 화재와 닮은 점이 많아서 굉장히 좀 판박이 사고다, 이런 평가도 좀 많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천 쿠팡 물류센터와 평택 냉동창고 모두 우레탄 폼 단열재가 사용됐습니다. 이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은 신축 기준으로 지난해 말에야 시행됐고 안전설계 대상에서도 비껴갔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관련법은 지난해 말이나 시행돼 이번 건물은 또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그리고 두 화재 사고 모두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천 쿠팡 화재에서는 큰 불길이 잡혔다고 판단한 소방당국이 대응 단계를 차례로 하향했고, 이때 김동식 구조대장이 수색 작업을 하다 다시 치솟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평택 화재도 구조대원 3명의 희생 역시 큰 불길을 잡았다고 판단하고 인명수색을 위해 투입됐지만 현장에 있던 과연물로 화재가 재확산되며 고립됐습니다. 현장 내부에는 LPG 가스통을 비롯한 용접 장비와 보온재가 다량으로 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평택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안전 불감증에 따른 참사일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년 만에 비슷한 상황의 사고가 또 발생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각에서는 화재 진압 매뉴얼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소방관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좀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번 평택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현장 지휘부의 판단을 맡기는 구조 개선 등 화재 진압 매뉴얼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은 워낙 예측이 힘들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매뉴얼만으로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사실은 이런 위험성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이런 임무를 수행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전조치 또 어떠한 매뉴얼들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위험 상황 또 그리고 상황 속에서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라든지 또 생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이제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우선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소방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위험 직무로 숨진 소방공무원은 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9명이 진압과 구조, 구급 작업을 하다가 순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속으로 공상을 입은 소방관은 1,287명으로 나타났는데요. 2011년 67명에 불과했던 공상자 수는 2020년에 236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때마다 당국의 예방 대책이 발표됐고요. 또 공사 현장의 안전의식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소방관의 사명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처우 개선 가장 시급하고요. 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작년에 소방관이 앞서서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이 소방공무원이 2020년 4월에 국가공무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력과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소방력이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무늬만 국가공무원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천물류센터 김소방령과 평택 냉동창고 순직 소방관들 장례가 소방청장이 아니라 경기도청장으로 이루어진 것만 봐도 아직까지는 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된 이후에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미온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직 사고 때마다 계속 들었던 말이죠. 유가족 입에서 소방관 하지 말라고 할 걸 그랬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이 마지막 약속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평택 화재에서 소방관 3명이 안타깝게도 순직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경우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지난 10년간 화재 진압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소방관은 어떤 이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우리 곁에 진정한 영웅들, 권예솔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1년 12월 3일 평택 서정동의 한 가구 전시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이재만 소방위, 고 한상윤 소방장입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열기와 유독가스가 너무 거센 데 따른 철수 명령을 듣고 빠져나오다 무너진 구조물에 깔려 변을 당했습니다. 각각 40살과 32살의 창창한 나이였죠. 지난 2015년 서해안 고속도로 사고로 이병곤 소방령이 순직했습니다. 119 안전센터장으로 부임한 2015년 그해
서해대교 주탑에서 낙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사고를 수습하다 끊어진 케이블에 맞아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 서해안 고속도로 횡담 휴게소엔 이 소방령을 기리기 위한 흉상이 설치됐는데요. 또 지난해 말엔 이 소방령의 이름을 딴 도로명이 평택시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안성의 한 종이상자 제조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석원호 소방위. 공장 내부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끝까지 수색 작업을 벌이다 예기치 못한 폭발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죠. 그는 70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효심 깊은 아들이자 두 남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를 떠나보내던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의 애도사는 지금 다시 봐도 눈시울을 붉히게 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사명감 넘치는 소방관이자 너의 남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음을 영원히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우리도 원호 형을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영원한 동료로서 마음속에 간직할게. 그리고 지난해 6월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이 유명을 달리했는데요. 그는 27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이었지만 화재 현장에 진입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48시간의 고립 끝에 결국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안타까움 속에 눈물로 그를 보내줘야만 했습니다. 대장님을 홀로 남겨둔 그곳에서 벌겋게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화마를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장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믿고 의지하셨을 텐데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해 평택 화재로 순직한 송탄소방서 구조대 3팀 이영석 소방경, 박수동 소방장, 그리고 조우한 소방교. 누군가에겐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으며 아들이었고 또 소중한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는 에드 시런의 Visiting Hours라는 곡인데요. 이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천국에도 면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떠나간 이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노래한 곡입니다. 노래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시죠. 순직 소방관들의 가족과 동료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졌던 순직 소방관들. 모두 영원히 기억돼야 할 우리 곁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